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또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 권리지요. 나이가 많든 어리든 지위가 높든 낮든 가진 게 많든 적든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이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약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 부산에서 인권을 기억하는 기록 5대 인권 뉴스가 선정됐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정귀순 부산시 인권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부산적 인권활동가 100명이 올 한 해 부산의 5대 인권 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꼽혔는지요? 네, 지난 11월 초에 부산 인권정책포럼 참여단체를 비롯해서 48개 인권 관련한 기관과 단체에서 부산의 5대 인권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예. 예. 선정된 뉴스는 첫 번째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 사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가폭력으로 인정된 것이 선정되었고, 예. 두 번째 뉴스로는 한진중공업 해군 노동자 김진숙의 37년 만의 복직. 세 번째 뉴스는 부산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무산이고요. 네 번째 뉴스로는 부산시의 인권 명칭이 실종된 부서 개편. 그리고 다섯 번째 뉴스는 인권단체 및 활동가 지원단체인 부산 인권 플랫폼 발항의 출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35년 만에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 침해 사건으로 인정을 했는데 요 인권 활동가들이 만장일치로 뽑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일 첫 번째 뉴스로 선정되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뽑았는데요. 지난 8월 24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 사건 피해자 191명에 대해서 국가는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거는 1986년 형제복지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당시의 야당이었던 신민당이 87년에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시작한 뒤 35년 만의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시 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해 1호 권고로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체계 강화를 부산시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진화위 권고를 계기로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과 피해자들에게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인권 침해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을 담은 뉴스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그렇고 두 번째 뉴스는 올해 2월이죠. 옛 한진중공업 노동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37년 만에 복직을 했습니다. 저희도 직접 전화 연결해서 소회를 좀 여쭤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뉴스는 노동자의 권리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최초 조선소인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군 노동자였지요. 그리고 민주노조운동 단합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에 맞선 고공농성 등 부산의 대표적인 노동운동가인 김진숙은 민주화보상 심의위원회에서도 2009년과 22년에 그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복직을 권고한 바 있었음에도 기업 측에서 수용하지 않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복직은 37년 만이긴 하지만 그의 복직이 모든 해고 노동자의 희망이고 염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서 뉴스에 선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산 학생 인권 조례를 두고 이 찬반 의견이 팽팽했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심사 보류를 해가지고 결국 무산이 됐는데 이 뉴스를 5대 뉴스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보호라는 이름으로 혹은 학칙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내에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컸고 학교는 학생들이 인권의 가치와 실천을 배울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추진된 부산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좌절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록 조례는 제정되지 못했지만 부산시와 의회, 교육청은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규범 제정 그리고 실천에 힘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뉴스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있는 것도 뉴스가 될 수 있지만 뭔가 좀 무산된 것도 또한 이제 숙제로 남아있는
그래서 이제 뉴스로 선정하신 것 같은데 올해 부산시가 인권노동정책과를 민생노동정책과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권위원회도 좀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뭐 어떻게 판단하신 겁니까? 네, 민정 8기 출범 후에 이루어진 부산시 행정조직 개편에서 기존의 민생정책국 산하의 인권노동정책과가 처음으로 탄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노동정책과를 행정자치국으로 변제해서 민생노동정책과로 명칭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을 삭제한 부산시의 부서 명칭 변경은 자칫 이제 겨우 자리 잡기 시작한 부산시의 인권행정이 축소 혹은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던 저희 부산시 인권위원회의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부산시는 인권의 가치를 희석시키거나 인권행정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을 담은 뉴스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인권과 민생은 조금 다른 의미긴 하다, 그지? 마지막 이제 5대 뉴스가 인권 단체와 활동가를 지원하는 단체 부산 인권 플랫폼 파랑 출범 요거를 이제 선정이 하셨던데 이 파랑은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네, 부산 인권 플랫폼 파랑은 지난 2월에 발족했습니다. 사람이 남지 않는 운동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부산 지역 인권 단체와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그런 조직으로 출발했습니다. 얼마 전 10월 25일에 부산 인권 플랫폼 파랑에서 발표한 부산 지역 인권 단체 및 활동가 현황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는데 부산 지역 인권 개선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인권 단체와 인권 활동가들의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랑에서는 여럿이 함께 더 힘차게 오래 멀리 갈 수 있는 인권운동을 위해서 지역의 인권 생태계를 바꾸는 작은 물결, 큰 물결을 일으켜줄 것을 기대하는 100명의 활동가들이 마음이 담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인권활동가에게 의견을 묻기 전에 선정 기준에 따라서 14개 뉴스를 먼저 취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대 뉴스 제외하고 또 다른 뉴스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1차로 선정된 14대 뉴스 중에는 부산의 이주민 관련된 뉴스로 3개가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부산 출입국 보호소 구급 미등록 이주 노동자 사망 사건이 뽑혔고 예. 두 번째는 부산시 교육청의 외국 국적 이주 아동 교육비 지원 결정도 뽑혔고요. 마지막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버팀목이 된 부산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인권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권고 이후에 2호 권고로 홈리스 인권보장 개선 방안 권고와 3호 권고인 이동약자의 이동 보행권 보장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도 뉴스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 시민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부산시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된 후에 공영장례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도 뉴스로 뽑혔고요. 예.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인권영향평가도 뽑혔고 부산시의 시민인권 침해 구제위원회에서 활동을 개시한 것도 뽑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차별금지법 제정 부산연대에서 실시했던 민주당 부산시당 앞에 릴레이 동조 단식도 선정되었습니다. 예. 14개 뉴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인권은 공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박탈되거나 억압될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산의 5대 인권 뉴스 선정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2022년을 돌아보고 차별이나 배제 없이 우리 모두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혹은 부산이 인권 도시가 불리울 만큼 잘 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인권은 공기와 같아서 박탈된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귀순 부산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함께했습니다. 지금